네, 오늘은 기업 진단 포인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경업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경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건설업 기업 진단을 하고 있는데 건설업 이외에도 다른 제조업이나 뭐 여러 가지 서비스업을 동시에 겸업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자산 부채를 제거하기 위해서 만든 개념입니다. 그래서 경업자산과 경업부채가 있고 그 차감한 둘 사이의 차액을 경업자본이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경업자본은 건설업과는 항상 상시 구분 격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설업 부분만을 기준으로 실질 자본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건설업 부문만을 기준으로 실질 자산과 실질 부채를 최종적으로 발라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경업하고 있는 업종의 자산과 부채를 발라내는 작업을 하는 것을 우리가 구분격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공통적인 자산과 공통 부채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기업 진단 기준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수익금액 비율, 그래서 그 수익금액 비율로 해서 안분해서 귀속시킵니다. 그래서 수익금액이 없다. 예를 들어서 건설업과 제조업을 하는데 제조업의 수익금액이 빵원이다라고 하면 그럼 한쪽에 수익금액이 없는 거잖아요. 안분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안분 기준을 뭐 기준 자본금 비율을 이용한다든가 사용 면적이나 조건수 이렇게 하죠. 실무에서는 보통 기준 자본금 비율을 이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경업 사업자가 또 건설업 면허를 신규 등록한다. 제조업을 하는 업체가 건설업을 신규 등록할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신규 등록할 면허, 즉 이제 건설업이죠. 건설업의 자본금 요건을 이미 만족시키고 있는 경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조업으로서의 자본금이 뭐 5천만 원이 있고, 근데 그게 다시 예를 먼저 들어보면요. 그렇지 않은 경우 먼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본금 면허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있는 경우는 유무상 증자로 자본 요건을 만족시킨다. 그래서 제조업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 원이 있고 이제 건설업을 전문 건설을 1억 5천짜리 하나 더 하려고 하면 그러면 1억 5천에 대해서 유상 증자로서 해서 그 전문 건설업 면허 요건을 만족시켜야 하고 또 1억 5천에 대해서는 별단 예금으로 입금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전기공사업을 1억 5천 자본금 요건을 만족시키는 것을 이미 하고 있고 건설업 면허를 1억 5천짜리를 하나 더 하려고 한다고 하면 만약에 자본금 요건을 미리 만족시키고 있다. 그러면 이 회사의 자본금이 3억이다. 이미. 그러면 전기공사업으로서 1억 5천이고 나머지 1억 5천이 남잖아요. 남는 경우에는 주총을 통해서 잉여금을 별단 예금으로 보유를 한다. 해서 1억 5천에 해당되는 이런 잉여금을 또 예금으로 별도로 보유하게 되면 신규 등록 요건을 만족시키는 걸로 보죠. 그런데 만약에 1억 5천의 전기 공사업을 하고 있는데 종합건설을 3억 5천을 신규로 하려고 한다. 그리고 납입자본이 1억 5천이다. 기존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3억 5천을 증자를 하든지 해야 되는 거죠. 전기공사업에 납입자원만 있으니까 3억 5천을 증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잉여금이 아무리 뭐 10억이든 얼마든 많다 하더라도 일단 자본금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는 자본금 요건을 먼저 만족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실질 자산과 실질 부채를 이제 파악하는 순서는 첫 번째 부실 자산을 먼저 빼버립니다. 수정사항과 부실 자산을 먼저 발라내는 거죠. 재무제표에서. 그러면 부실 자산 이 부분을 완전히 빼내고 나서 하면 이제 그러면 나머지 자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나머지 자산에서 또 경업자산이라는 걸 빼냅니다. 그럼 경업자산을 빼내고 하면 실질 자산이 나오는 거고 또 전체 부채에서 경업부채를 빼내고 전체 부채인데 이제 회사가 계상한 부채가 부의 부채가 또 있다 그러면 부의 부채를 더해야겠죠. 그러고
거기서 경업 부채를 제외한 부분, 이 부분이 실질 부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 자산과 실질 부채의 차액을 실질 자본으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예. 진단 기준일의 부분은 다음 시간에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